안녕하세요. 아잉TV입니다. 7월 13일 화요일 베트남 간추린 뉴스 리뷰하겠습니다. 본 뉴스는 7월 12일 월요일부터 13일 화요일까지 이틀간의 베트남 관련 주요 뉴스를 정리 요약한 것입니다. 먼저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베트남의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5일 연속 최대치를 경신하는 등 무서운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 보건부의 집계에 따르면 13일 자정 기준 지역사회 확진자 2,367명, 해외 유입 16명, 총 2,383명의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의 1일 확진자가 2,000명대로 올라선 것은 작년 1월 23일 첫 확진자가 발표된 이후 처음입니다. 베트남 보건부는 호치민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자가의료 격리 기간을 연장하는 공문 5533호를 발행해 기존 7일 동안의 자가격리에서 14일간의 자가격리로 연장하고 3번의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고개를 들자 당국은 식당, 카페, 미용실의 영업을 잠정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 사업장에서의 배달 서비스는 허용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백스를 통해 기부한 모더나 백신 200만 회분이 지난 10일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월 말까지 여러 국가에 기부하기로 한 8천만 회분의 백신 중 일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한 백신이 전 세계에 보급될 경우 미국은 코백스의 최대 백신 기부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11일 오후 호치민시 7군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운영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호치민시 산업단지와 탄투원 수출가공무역 및 산업단지 관리위원회에 문서를 발송해 29개 기업에서 코로나19 감염 의시 사례 확인을 위해 일시적으로 의료 격리를 진행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주요 한국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신속히 마치고 있는 가운데 LG는 거액을 기부하고도 백신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12일 베트남 정부 및 현지 업체의 말에 따르면 LG는 전자와 디스플레이, 이노텍 등 계열사 생산시설이 위치한 하이퐁시에 한화로 약 16억 원의 백신 기금을 냈으나 아직까지 직원용 백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총리는 조속한 시일 내에 베트남 코로나19 백신의 25%를 호치민시에 제공해야 한다고 요청했으며 올해 7월 말까지 시민들에게 백신 2억 회분을 접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5단계에서 중앙정부는 호치민시에 백신 110만 회분을 제공하는 것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중 백신 100만 회분은 미국 코백스의 지원과 일본 정부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만 회분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외교부는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 모두 PCR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한국행 항공기 탑승을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염병의 기내 전파 및 국내 유입 우려에 따른 방역 당국의 강화된 조치에 따른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역 지침 강화는 2021년 7월 15일 0시 도착 항공편부터 적용됩니다. 다음은 경제 트렌드 관련 소식입니다. 국제금융 전문가들이 지난해 베트남의 경제 규모가 아세안 4위에 오르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제친 데 이어 올해도 4위 자리를 지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과 아시아개발은행은 최근 발표에서 베트남이 올해도 6에서 6.5%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며 두 나라를 앞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의 인기와 위상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베트남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17.6% 증가한 2억 2,731만 달러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또 베트남 화장품 수입 시장에서 48.1%를 점유하면서 일본 16.1%, 프랑스 10.8%를 제치고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국토안전관리원은 민간 진단기관인 다음기술단, 우리기술과 함께 베트남 노후교량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 역량 강화 사업에 참여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해외건설협회가 발주해 공적개발 원조 방식으로 진행되며 베트남 중부 꽝남성의 노후교량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사업기간은 오는 2025년 6월 15일까지 48개월이며 47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베트남 전문 외식 브랜드 에머이는 베트남 전통 방식 쌀국수를 간편하게 준비하고 맛볼 수 있는 에머이 쌀국수 밀키트 2종, 소고기, 닭고기 칼국수를 출시해 마켓컬리에 입점하고 9일부터 판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커뮤니티형 라디오 블라블라는 베트남 대표 MCN 기업인 크리에이토리와 MOU를 체결을 통해 오디오 크리에이터 발굴과 양성을 통한 콘텐츠 공동기획 및 제작과 관련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13일 발표했습니다. 블라블라는 MZ세대를 타겟으로 하는 라이브 오디오 기반의 커뮤니티 서비스로 베트남 서비스는 출시 2주 만에 누적 참여자 수가 1만 명을 넘었습니다. 오리오는 베트남 현지에서 마이구미 생산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2019년부터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을 시작한 마이구미는 초기에는 소득 수준이 높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형마트에 판매했습니다. 현재 베트남 현지 생산을 통해 베트남 젤리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회문화 소식입니다.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백신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 관광객의 푸꾸옥섬 입국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이 계획의 목표는 점차적으로 베트남의 국제 관광시장에 관광 사업을 회복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최근 영국의 온라인 매거진 윌리엄 리드 비즈니스 미디어가 발표한 아시아 100대 식당에 2곳의 베트남 식당이 선정됐습니다. 호치민시 1군 똠땀담 거리에 있는 아난 사이공이 39위, 하노이 호안기엠군 꽝충 거리에 위치한 뚱 다이닝이 98위에 각각 올랐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2일간의 베트남 간추린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